반갑습니다. 원선입니다. 스포 사장님은 시아주반의 형님이신 최일모 박사님 과장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리더 사장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초대자분들이랑 이렇게 오늘 사업 알아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얼마 하지 않았지만 제가 유스킨을 하면서 이해했던 유스킨, 그리고 제가 느꼈던 유스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전직은 간호사였고요. 고려대학병원에 서울에 이제 취업을 하면서 중환자실로 가게 되었었어요. 그때 중환자실 가면서 첫 사수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사실 간호사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간호사가 거의 군대라고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진짜 전쟁터고 군대고, 또 중환자실은 또 좀 더 상황이 좀 더 그런 상황인데, 그때 고려대학 병원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이직률이 너무 높아서 이직을 하지 말라고 월 2회로 월급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첫 달 이렇게 나가지고 또 15일 지내도 월급을 이렇게 한 번 더, 그래서 돈 보고 참으라고 저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월 2회로 월급을 나눠줬었고, 그때 그 병원 생활을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병원에서 3번 정도 쓰러지게 돼요. 워낙에 쓰러지면서 중환자실에 쓰러지니까 선생님들이 엄청 놀랐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이거는 진단병을 맞은 건 아니고 증상 중에 하나라 해가지고 뭐였냐면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이 돼가지고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나 이런 긴장을 하게 되면 그냥 뇌에서 이제 내 몸을 보호하려고 끊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쓰러지는 건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간호사 하기는 힘든 증상인데 할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 그러고 나서도 그 뒤에도 2번이나 더 쓰러지면서 이건 안 되겠다 내 몸을 생각해서, 그때 한의원 갔을 때 한의 선생님 저한테 뭐랬냐면 그때 얼굴 색깔이 이색이었어 완전. 그때부터 트러블이 계속 나기 시작했고, 제 진맥을 하면서 60대 통장 샀다면서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교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건교사랑 간호직 공무원을 아버지가 공무원의 완전 일참론자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또 붙어볼 거라고 서울에서 노량진에 가서 진짜 1.5평 남짓한 닭장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그때 공부랑 연애했었어요. 13시간을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6개월 정도를 하고 있을 찰나에 저희 어머니께서 협식증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그때 사실 저희 경제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제가 그거를 계속 눈 감고, 사실 그때 또 이기적인 판단을 했었으면 또 제 인생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또 중단하고 부산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부산에 이제 국민병원이라는 병원을 오게 되고, 그때 중환자실에 오게 되는데, 그때 선생님들께 제가 처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선생님 물 마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한 번도 못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 마셔도 돼요? 라고 물어봤었고, 또 사실 저희 세대가 좀 약간 착한 세대? 제가 86년생인데 저희 세대가 좀 착한 세대여가지고 약간 끼어가지고 막 좀 순진하게 약간 그런 세대라서 그때 처음 물 마셔도 되나요? 물어보면서 했었고, 근데 부산 사람들 정이 많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응을 하면서 잘 지냈는데, 아무래도 바뀌지 않는 게 이 3교대의 불규칙한 근무 조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시 또 이렇게 얼굴이라든지 건강적으로 또 안 좋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밤 근무를 하는데, 한 달에 심할 때는 나이트 근무, 밤샘을 하는 근무를 8번을 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거의 내 서클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좋아질만 하면 또 밤근무를 하니까. 그리고 중환자실은 이렇게 잠깐 자고 이런 게 없거든요. 계속 뛰어다니고 뭔가를 하고 응급이 터지고 하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이제 나이트 근무를 하다가 새벽 4시쯤 되면 모든 사람들을 다시 이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 세팅을 다시, 상처를 다시 소독하고 기저귀를 갈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때 선생님, 파일사 선생님을 딱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7년, 지금 이렇게 하지만 물론 이런 간호 업무가 뭐 그런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8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나도 이 일을 계속 하는데, 이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단 한 명도 간호사에 대한, 이제 한국 간호사에 대한 그런 현실도 있겠죠. 간호사에 대한 프라이드를 말하기보다는 주로 다 뭐 현재 이런 뭐 환자에 대한 불만, 보호자에 대한 불만, 아니면 이제 그냥 일상 진짜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면서 조금 딜레마를 겪었어요. 그래서 내 미래가 이거일 텐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중요한 건 다시 결국 했던 건 또 소방공무원 준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고가 제가 책을 엄청 잘 읽고 막 이랬었으면 또 나았을 텐데 제가 가진 틀에서만 자꾸 놀다 보니까 결국엔 또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그냥 막 공부만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어서 보건소를 다니면서 소방공무원을 준비했었고 그때 그 공무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좀 체험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진짜 저는 저때 공무원 정이 딱 떨어졌어요. 민원이 엄청나고 진짜 그 민원을 쳐내느라 그 선생님이 그 부정적인 기운 그거를 저한테 고스란히 다 풀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많이 예민하신 선생님이셨고 그러면서 또 남는 시간에는 특별하게 자신을 개발하는 얘기보다 뭐 아니면 조금 생산적인 얘기보다는 약간 뒷담화 그런 걸 좀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또 제일 결정적이었던 건 시간적인 자유에 대해서 조금 많이 와닿았어요. 뭐였냐면 간호사 할 때는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내가 평일에 쉬니까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센터 뭐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게 편했는데 이렇게 아침 9, 6 출퇴근하니까 정말 제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때 공부를 하다가 또 저희 엄마가 이제 뇌졸중이 오시게 되면서 또 공부만 하려고 하면 그러면서 또 학업을 다행이죠. 그럼 지금 생각하면 다행인데 중단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그러면 뇌를 조금 더 개발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러면 조금 더 편한 곳으로 가자 해서 갔던 게 요양병원이었어요. 요양병원에 가면서 생활이라든지 그런 거 확실히 여유 있으니까 조금 적응은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바뀌지 않더라고요.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서 끝까지 할 직업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이런 병상에 누워 계시는 노인들을 보면서 저의 노후를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의 노후를 간접적으로 조금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몇 번에 이렇게 좀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요양병원 일하면서 삶을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의지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을까? 내가 그냥 이렇게 막 산다면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나는 진짜 마지막까지 조금 살아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지금도 제 건강이라든지 그런 거 되게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먹거리라든지 그런 거. 그래서 또 유스킨을 만났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여기 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병원인데 여기는 재활 요양병원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거의 악업성 수준이어서 되게 바빴지만 이 병동에서는 사실 조금 못하는 병동이 되게 잘하는 병동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하면서 제가 이때 수강원사랑 책임강사를 같이 하면서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리더의 역할로서 많은 부분을 하면서 조금 성취감 또 이거 단합을 시키는 그런 걸 많이 쾌감을 느꼈지만 중요한 건 제가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온몸을 다 바쳐서.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제 몸에 또 건강식도 이상이 오더라고요. 이게 제 식도였는데 너무 한다는 사실 간호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아파도 그냥 뭐 괜찮겠지 약간 뭐 그냥 넘어가겠지 이랬는데 나 너무 아파서 이건 좀 이상한데 싶어서 위내시경 받아봐야겠다. 저는 진짜 시한부인 줄 알았거든요. 조금 오버해가지고 갔는데 사실 이게 시한부 이런 건 아니었고 위에 이렇게 염증이 비비탄 총알 맞은 것처럼 다 구멍이 뚫려서 저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나는 위에 이렇게 궤양이 생긴 거 봤지만 식도에 이렇게 생긴 것도 처음 봤다. 근데 대부분 원인은 스트레스다. 원인 불명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약간 뒤통수 맞는 느낌이었어요. 내 모든 걸 헌신했는데 근데 또 병원에서 대처하는 거는 사실 병원에서 그런 거 있거든요. 아파도 병원에서 아파야 되고 쓰러져도 병원에서 쓰러져야 돼요. 간호사 환자는 아파서 쓰러져도 간호사는 절대 쓰러지면 안 돼. 자기를 대처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네 왜 하필 이날 아픈데 이런 얘기까지 듣는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좀 많이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느꼈었고 그러면서 또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제가 출산하면서 지금 5살 아이가 있는데 제가 결혼도 하고 엄마가 되고 그랬을 때 내가 엄마 또 여자 또 그 이전에 나로 했을 때 또 돌아보는 계기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 걸 겪으면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계기의 사건도 있었고 그러면서 또 세 번째 포인트는 저는 35살 이전에 33살까지 살면서 한 번도 누가
장례식장에서 죽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서 그런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저희 친할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 돌아가신 장면이 저한테는 되게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복잡 미묘했던 게 인생이 그냥 마냥 유한할 것 같았는데 무한할 것 같았는데 유한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진짜 왜소한 몸으로 고모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고생만 하다 간다. 마지막도 밭일 하다가 이렇게 되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인생이 진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인생인데 내가 무엇을 위해 내가 이 가져갈 것도 하나 없는데 내가 뭘 이렇게 애달아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저는 현실 점검을 중간중간 해봤었는데 제가 간호사로서 그리고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병원이 너무 힘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고 싶어서 SNS가 워낙 이렇게 하니까 또 좋아하고 쇼핑몰을 해봐야겠다. 그럼 너무 쉬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현실 점검을 했었는데 제가 사회 경제적으로 현실 점검이 됐던 부분은 직장인의 삶이었어요. 저는 어차피 제가 쇼핑몰을 하기 전에는 공무원 하든 뭐 하든 어쨌든 직장인이잖아요. 그 직장인의 삶에서 결국 그 틀에 의해서 돌아가는 삶에 많은 한계를 느꼈고 그러면서 또 느꼈던 거는 수입의 한계. 그건 내가 얼마나 더 받고 싶다 해도 결국 내 시간과 노동을 써야 되니까 그 수입의 한계에서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나 개인적으로서는 사실 저는 저만의 로망이 있잖아요. 나도 정말 멋지게 살고 싶고 멋진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런 삶을 어느 순간부터 조금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제가 진짜 사소한 일인데 뭐였냐면 엄마 옷을 사는데 택을 보는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엄마 옷을 사는데 택을 보고 막 내 마음껏 사주고 싶고 한데 택을 보는 내 자신이 너무 싫고 그리고 제가 진짜 와닿았던 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집이 만덕이었는데 보통 백화점 이용하면 롯데백화점 이렇게 서면만 가거든요. 해운대로는 잘 올 일이 없는데 이제 센터 보게 되면서 센텀시티 백화점 딱 갔는데 스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층도 다르고 2층에 딱 갔는데 거기 2층 가니까 막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는데 디올이든 뭐 이런 게 에르메스든 막 매장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때 제가 무슨 걸 느꼈냐면 그냥 그걸 애써 안 보고 내가 갈 수 없는 거, 내가 살 수 없는 거 이런 거를 제 스스로 다 경계를 다 짓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으면 이거 이쁘네 사고 싶다 이렇게 볼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저기는 내가 못 가고 못 사는 거니까 그냥 아예 안 보고 가는 거야. 그걸 딱 느끼는데 왜 내가 이걸 못 사지? 왜 내가 이걸 살 수 없는 능력이지?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갑자기 서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아니다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좀 현실 점검이 중간중간 됐었고 그래서 이게 지워졌는데 그래서 유스킨을 저는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서 유스킨을 여기 계신 분 사장님들도 또 초대자분들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아침에 일어나 세이핀으로 세수를 하고 엘라스틴으로 머리를 감고 오전에 오기로 한 웅진코의 아줌마를 기다려서 정신기 끈떡 교환을 하고 정수한 물을 마시며 조금 쉬다가 어제 한 빨래 걷어 다리 위로 다리고 입이 점점 닫다가 참 나의 꿈도 소중해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한다. Do you have any experience with it? 오버가 돼서 자들을 들고 나가서 쇼핑, 헬스, 펜싱, 나이트, 때리고 정신없이 보내다 밤이 돼서 돌아왔는데 이어지는 남편의 화려한 이벤트, 냉장고를 둘러싼 시덜기, 한 떨어진 속도로 무거운 꽃다발에 파묻힌다. 어머 파티 가야 되는데 드라마를 들고 이분의 드레스를 챙겨 입는다. 우리 집사람 맨날 이렇게 살아요. 봉사 잘합시다. 이거 보시면은 광고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이거 보면서 이영애랑 전지현이 광고를 진짜 많이 한 거 보면서 그때는 그냥 그 사연이 부럽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유스킨을 만나면서 보게 된 게 이 광고가 그냥 광고가 아니구나 이런 걸 참 많이 깨달았고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유스킨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유스킨에 발을 들이기 위한 저희 현실 점검이 됐던 부분은 그래서 일어날 일들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유스킨을 이렇게 오면서 배우면서 유스킨 하면 혹시 유통사업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유통사업을 알고 계신데 이 유통이라는 게 바로 내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한테까지 전달되는 그 모든 과정이 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일반 유통과 보시면은 생산자는 10,000원의 제품을 만들어내면 소비자한테 가기까지 광고와 이 많은 충판 도매 소매라는 유통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죠? 그랬을 때 소비자는 1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상품의 질과는 상관없이 엄청난 돈을 소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하고 나온 게 바로 변화된 유통이 바로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같은 그런 유통이었어요. 여기도 똑같이 생산자가 10,000원을 투여하고 대신에 이 기업이 참여하면서 이런 좀 대형마트라든지 홈쇼핑, CJ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묶어지면서 유통을 축소시킨 거죠. 그렇게 유통 과정이 축소되면서 소비자한테 돌려줄 수 있게 조금 더 가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두 개를 보시면 공통점이 뭐냐면 광고예요. 아까 앞서 나왔던 이영애가 한 것 같은 그런 광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암만 좋은 걸 만들었다 하도 광고를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쓸 수가 없잖아요. 쓰는 사람이 없으면 소비자가 없고 그럼 망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런 광고를 해야 했었고 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우리한테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신유통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광고를 줄이는 게 아니고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해서 유통 과정을 줄인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럼 엄청나게 거품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줄어든 거품을 생산자는 질 좋은 가격으로 할 수 있게 3만 원의 원가를 올리고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보시면 위에 두 개의 유통은 기업 주도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기업이 주도하니까.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이마트라든지 그런 데 가면 뭐 매출이 엄청 떠도 나한테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나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지만 사실 그것도 다 상술이잖아요. 근데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 소비자가 주도를 하는 건데 내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영화 막 극한 직업 보고 맛집 가면 막 그냥 말하지 말라도 막 말하고 싶잖아요. 바로 그런 입소문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유스킨 제품이라는 걸 쓰고 그 제품을 썼을 때 각종의 느낌과 이런 변화된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타인과 공유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 유통의 중심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유스킨 제품을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바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스킨 사업은 나로 인해서 유스킨 제품 쓰는 사람이 전 세계 50여 개국에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유통에 참여할 수 없었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인플루언서라든지 SNS 이런 걸 통해서 유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제품을 응원이잖아요. 그럼 나는 제품을 쓰는 사람을 엄청 많이 만들어야 돼? 사실 그런 구조도 있겠지만 그건 구조가 아니라 그런 다른 형태의 구조가 있다면 한번 알아보실까요? 그게 바로 이 영업과 비즈니스라는 그런 부분에서 구분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유스킨을 접했을 때 무엇이 나를 발목을 잡았냐면 바로 이 유통이라 하는데 내가 아는 유통은 판매 아니면 영업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건. 그랬어가지고 처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할 때 좀 걸림돌이 되고 했었지만 이 유스킨에 와서 보고 듣고 배우고 하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더 많은 가치가 있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풀자면 여기 계시는 이건희 사장님이랑 백종원 사장님은 어떤 분들인지 아시죠? 영업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아니죠. 사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저처럼 소비자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죠. 이
이건희 사장님도 삼성을 쓰는 제품을 쓰는 사람이 없으면 망하잖아요. 백종원도 마찬가지로 맛집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망하잖아요. 그것처럼 두 분 다 소비자가 있는데 이 두 분이 핸드폰을 팔거나 아니면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응. 그것처럼 이 두 분은 직접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분들은 직접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는데 왜 엄청난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유통망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우리는 무언가 팔아야 돈을 버는데 이 판다는 개념이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간호사였잖아요. 간호사는 서비스를 팔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뭐 IT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보를 팔 수도 있고 각종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는 병원에서 일했으니까 병원에 빗대 봤을 때 만약에 의사는 무엇을 파는 사람인가요? 맞죠? 의술을 파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의술을 파는 사람도 환자가 없으면 의술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자가 있어야 병원도 망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럼 만약에 아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유통망과 시스템을 소유해서 파는 사람은 어느 분명에 있는가요? 맞죠? 여기 병원장은 B 부면에 있죠. 그럼 저는 간호사였잖아요. 저는 그럼 어디 있었을까요? 맞죠? 정확하게 저는 이 4분면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병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부속품. 그래서 처음에 사실 저는 유스킨에 와가지고 이 사실을 보고 조금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나도 내 나름 뭐 간호직을 해서 뭐 여자면 좀 돈을 번다 하고 나름의 이런 프라이드가 그래도 있었는데 막 부속품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근데 뉴스캔에서 오면서 자꾸 듣고 이해할수록 이해하기 시작했고 인정하니까 달라졌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백종원은 이 사부면에 있는 사람들은 더본코리아에서 일하는 직장인이겠죠. 그러면은 여기 백다방의 사장님들은 본인이 직접 하는 사람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이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고, 말 그대로 큰 돈을 벌고 이 나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서 유통의 매출이 왔다 갔다 하고 그로 인해서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주어지는 이 백종원은 바로 B사부문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세 가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디가 나쁘다, 뭐 어디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각자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 장단점 봤을 때 저의 그 직장인이었을 때는 고정된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수입에 한계가 있었던 거죠. 책정된 공급이니까. 하지만 이 백종원 사장님은 내가 진짜 많이 팔고 싶으면 많이 팔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파는 만큼 수입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 두 분 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수입은 없어요. 그게 단점이고, 그리고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게 장점이냐면 팔려 나가는 만큼의 수입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백종원은 영업하는 사장님과 다르죠. 내가 파는 게 아니고 나와 똑같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이 시스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백다방에서 소비자한테 유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백다방을 가지고 있고 나를 대신한 백다방이 500개나 막 돌아가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 백종원 사장님은 요리를 하지 않고 먹으러 다니고 뭐 놀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영업과 사업의 차이는, 영업은 유통망과 시스템, 그거를 무소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고, 사업이라 하면 유통망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백다방 사장님은 커피를 하루에 100잔을 팔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진짜 최대치를 해서. 그러면 한 달이 되면 3,000잔이 되잖아요. 근데 백종원 사장님은 어떻게 해요? 커피를 파나요? 안 팔죠. 대리점에서 팔잖아요. 그런 500개의 대리점이 각 500개마다 커피를 100잔씩 팔아요. 그러면 백종원 사장님은 하루에 5만 잔을 팔게 되죠. 그리고 한 달이면 150만 잔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다방 사장님이 나도 150잔 팔고 싶다, 돈 벌고 싶다 해서 백다방 사장님이 백종원 사장님처럼 150잔을 팔아요. 그럼 얼마나 벌릴까? 계산을 해보면 이 백종원이 한 달이 백다방 사장님의 50년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은 한 달이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이 됐을 때는 절대로 백다방 사장님이 백종원의 수입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가능하게 하는 거는 백다방 사장님과 백종원은 둘 다 똑같이 24시간인가요? 물리적으로는 24시간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진짜 백다방 사장님은 정말 자신이 움직이는 24시간을 갖고 있고, 백종원 사장님은 뭘 가지고 있느냐? 이 500명의 대리점을 돌릴 수 있는 이 500명의 24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리점에서 유통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간적 자유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백종원 사장님과 백다방 사장님의 이 엄청난 차이는 바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가장 크고, 내가 정말 백다방 사장님처럼 그냥 내 24시간을 쓸 거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거는 바로 레버리지라고 하는데요. 이 레버리지라는 거는 한국말로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지렛대 원리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큰 돌을, 작은 돌은 내가 들 수 있지만 큰 돌은 들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 작은 막대를 이용하면 이 큰 돌을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최대의 결과를 하면 백종원 사장님이 레버리지 수입이 맞나요? 백종원은 자신의 이 작은 자기는 사실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시스템, 이 대리점이라는 걸 통해서 시간과 경제적으로 이 혜택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수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용어라든지 그런 거를 듣게 되면은 이 레버리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서 뉴스킬이 아니더라도 꼭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레버리지에 대해서 한 번쯤 꼭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짜 유스킨을 한번 알아보고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유통망과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대리점에서 이렇게 소비자를 중심으로 유통망이 구성이 되죠. 그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런 대리점을 여러 개 갖고 있는, 나를 대신하는 움직이는 백다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실제로 있지 않아도 이 멋지고 매력적인 권리 수입이 창출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뉴스캔에서 정말 많이 얘기하지만 저도 사실 그냥 사업을 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성공을 하려고 왔고,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삶을 사나 알아봤더니, 성공하는 사람과 보통의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은 원하는 삶을 정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게 해줄 도구를 정한대요. 그리고 그 도구를 가지고 내가 배우고 성장하고.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도구를 먼저 정하고, 그 도구가 줄 수 있는 만큼만 꿈꾸고, 그 도구만큼만 성장하고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스킨을 바라볼 때 저도 처음에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일이 쉬운가? 어려운가? 이런 생각보다, 내한테 이 직업이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보다, 그런 문제보다는 정말 근본적인 내가 원하는 삶이 진짜 있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있고, 그런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한테 이 권리 수입이 필요한가? 그거를 먼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알아보신다면 나한테 이제 그 권리 수입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알아보고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한테 그 권리 수입이 필요 없다 하여도 한 번은 제가 이제 고객이라든지 사업자나 리크루팅 대상자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 원하는 삶이 뭐예요? 많이 우리도 묻잖아요. 물으면 진짜 다들 꿈이라든지 이런 게 원대하고 해요. 하지만 그럴 때 제가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세요? 현재 하는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결국에는 내 24시간의 시간과 나의 한계가 있는 노동을 맞바꾸는 노동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노동 수입만 하면은 언젠가 무언가 되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사실 이런 생각으로 저도 많이 살아왔었고 대부분 그렇게 살아오는데, 하지만 그게 절대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게 사실 저희 일이고,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뉴스킨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제품만 전달하고 이런 거로 사실 처음 생각했지만, 이 사업을 알면 알수록 그런 기회를 주는 사업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혹시 여기 사장님들은 지금 원하는 삶이 혹시 있으세요? 네. 그러면
만약에 혹시 지금 어떤 구조로 돈을 벌고 계신가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의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서 돈을 벌게 되면 나의 시간을 주지 않고 내가 아파서 노동을 하지 못하면 돈이 어떻게 되죠? 끊기죠. 그러면 결국 나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간과 내 시간을 자산을 구축하는 데 쓰고 그 자산을 돈으로 바꾼다면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나보니까 난 그런 데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런 삶을 원해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아, 내 몸이 10개였으면 좋겠다. 내 몸이 하나가 아니라 10개 됐으면 좋겠다. 혹은 내 대신해서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그게 바로 자산이에요. 바로 내를 대신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산이고 그 자산을 통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게 권리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권리 수익을 가져야 하고 욕심이 있어요. 아닌 척하지만 그래서 결국 돈을 버는 구조는 똑같이 시간을 쓰는데 내가 노동에만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노동 수익을 얻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95%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고 하지만 똑같은 시간을 쓰지만 내가 자산을 구축하는데 돈을 쓰는 사람들은 그 돈을 권리 수입이라는 형태로 바꾼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유스킨에 와서 이런 구조를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알았잖아요. 내가 자산을 구축해야 되고 그러려면 권리 수입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이 권리 수입을 자산을 얻는 길인데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얻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딱 하나 있죠. 연금. 근데 사실 그 연금도 그 연금을 넣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야 되잖아요. 내가 노동 수입을 해서 허리띠를 졸라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받은 내 노후의 연금은 실제적으로 나중에 돼서는 그 연금을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살만큼 쓸 수 있는 돈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냥 살아내는 정도? 아마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 물가라든지 이런 거 오르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은 자산 얻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 더 예시를 들어서 알려드리면 권리 수입은 반드시 자산이 있어야만 들어오는데 그 예로는 당연히 잘 아시는 서장훈 알고 계시죠? 서장훈은 강남에 건물이 있는데 200억대 근접한다 하더라고요. 월세만. 그러면 서장훈의 자산은 뭔가요? 건물이겠죠. 서장훈의 자산. 그러면 이 백종원의 자산은 뭔가요? 대리점과 이 대리점을 구성하는 소비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자산이겠죠. 근데 그 자산이 이 2017년 기준은 1,400인데 2019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한 1,4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고 그다음에 장범준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잘 아시죠. 복권연금이라고 해서 노래로 인해서 이제 자기 저작권, 이제 음원권을 해가지고 지금 이미 통장이 두둑하겠죠. 연금 이미 받으셔가지고 아마 놀러 가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장범준은 또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번다고 또 건물을 사서 또 이런 권리 수입을 또 받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도 해리포터 영화 다들 거의 보시고 책도 많이 보셨잖아요. 이 사람도 한 주에 일주일에 들어오는 연 수입이 60억 가까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저는 유스킨에 와서 뭘 했냐면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한 사람들만 봤어요. 근데 그 성공의 과정을 못 봤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서장훈이 건물을 얻기 위해서 그냥 건물이 생겼을까요? 20년 동안 농구를 미치듯이 발가락 막 어떻게 돼가면서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백종원도 정말 몇 번의 창업과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그 자리에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장범준과 조앤 롤링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그 예술가는 엄청난 그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머리를 찢을 정도로 그런 능력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혹시 여기서 가지신 분들 있으신가요? 없으면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없다면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뭐 이런
뭐 재력 있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재력이 없으면 사실 이런 권리 수입을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아빠 제가 유스킨에 와서 알게 된 게 유스킨에 와서 돈을 버는 구조에 대해서는 알게 됐고 이 유스킨에 오게 되니까 읽게 된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이 경제라든지 이게 외국에서는 이제 사업가로 엄청나게 많은 재력가로 유명하신데 옆에 계신 분은 도널드 트럼프라고 아시죠? 이 두 분이 공동으로 부자라든지 이런 책을 많이 지으면서 경제라든지 사업가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뭐 경제학에 가입을 할 정도로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책을 냈는데 무슨 책을 냈냐면 너네들이 진짜 행복한 자유를 원한다면 사업을 해야 된다.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건 너무 어렵다. 리스크가 크니까. 근데 만약에 평범한 너네들도 자유를 위해서 살고 싶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 그렇게 말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는 스스로 경제적 미래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사업 시스템을 제공해 줍니다. 이것만 잘만 활용하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나의 부자 아빠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지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네트워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경제를 다스리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네트워크를 찾고 구축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대개 일자리를 찾습니다. 라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이유는 바로 왜 우리 학교를 다니면 뭐 가르쳐 주나요? 그냥 공부 잘해서 대기업 가는 그 정도까지만 알려주잖아요. 대학을 잘 들어가는. 하지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자들은 부자들만의 교육이 따로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처럼 절대 일반 사람들한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이 책에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캐치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유스킨이 말하는 자산이라는 게 도대체 권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 자산이라는 게 뭘까? 한번 얘기해보면 아까 앞서 말했던 뭐 책이나 음원을 통해서 받는 뭐 인쇄 수입이라든지 건물을 통해서 받는 건물 수입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유스킨은 이 백종원이 프랜차이즈 분양을 하는 거와 거의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가지 포지션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몇 개가 있죠? 소비자와 대리점까지예요. 왜냐하면 이 소비자는 커피를 먹는 사람은 소비자, 그리고 대리점은 이 커피를 파는 사람들 데리고 가지고 있는 대리점. 근데 이 경영자는 이런 대리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영자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 소비자에서 당연히 돈을 쓰고, 그리고 이 대리점을 내가 돈을 벌고 싶다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대리점을 운영하면 당연히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도 백종원처럼 분양해가지고 로열티 받고 싶다. 나도 내가 분양 좀 하자 해서 이게 되나요? 본사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렇게 구조적으로 막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와 대리점까지밖에 갈 수가 없고, 근데 이 유스킨이 말하는 자산이란 프랜차이즈 형태와 아주 유사한데 소비자는 돈을 쓰고 대리점을 돈을 버는 것까지는 평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예요. 하지만 유스킨에서는 내가 소비자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에 경영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유스킨은 경영자까지 가능할 때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대리점을 유지할 수 있는 나의 소비자를 20명에서 30명 정도 내가 매니아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요. 제품을 전달하고 공유를 해서 그렇게 하면 대리점이 자격이 되면 내가 비즈니스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 자격이 또 주어져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그런 대리점을 또 많이 갖게 되면 경영자까지 가능하거든요.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나는 소비자를 20명에서 30명 정도 구축을 하면 한 300명 정도, 300만 원 정도 하나로 하면은 이제 매출이 이루어지면 대지점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이 30명을 사실 평생, 저 처음에 진짜 그 생각했어요. 내가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쓰려는 보장이 있어. 그래서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사실 한 적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해보니까 진짜 이 30명에서 20몇명으로 주는 것보다 내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어차피 전업을 해서 일을 할 거고 내가 계속적으로 전달을 한다면
이 25명이 더 줄어든 일보다 이 25명이 150명, 100명으로 되는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나는 대리점을 유지하게 되고 이 대리점이 되면서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 경영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 유스킨이 백종원과 같은 위치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킨에서 말하는 첫 번째 자산이란 소비자 보너스인데 내가 있고 나로 인해서 제품을 쓰는 누군가가 3명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사람이 똑같이 그냥 10만 원 정도를 써요. 썼을 때 만약에 이제 제품을 전달했는데 이거는 제가 원하고 너가 써서 좋아진 게 뭐야? 했을 때 내가 전달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구매가 하는지까지만 알려줘요. 뭐 유통 쇼핑이라든지 우리는 그런 게 잘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면 유스킨 본사에서 제품을 그쪽 이제 친구들한테 전달할 거고 그럼 또 유스킨 회사에서 나한테 8%의 캐시백을 줄 거예요. 그래서 유스킨 본사와 연결해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회사는 나로 인해서 30만 원이라는 매출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나는 대신 광고를 해줬잖아요. 그럼 그 광고비,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그 광고비가 저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매달 24,000원이 주어지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평생 쓰면 24,000원이 나한테 맨날 오겠지만 평생 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사업 설명도 참 좋지만 저희 유스킨은 아이템이 진짜 끝내주잖아요. 그 아이템이 바로 재구매가 가능한 아이템이고 뒤에 가서 재구매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알려주겠지만 그 초대하신 분한테 재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아이템을 꼭 한번 체험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유스킨의 자산은 바로 대리점 보너스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커피 사 먹는 소비자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똑같이 유스킨을 쓰는 소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명에서 30명 정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큰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아이템에서 일단 첫 번째 차이가 있겠죠. 백종원은 커피를 하지만 저는 이제 유스킨을 하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점포와 무점포 차이예요. 점포라 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부산에서 백다방 커피를 먹었는데 내가 서울을 놀러 갔는데 백다방 커피를 먹는데 부산 백다방 커피를 먹진 않잖아요. 그냥 서울에 있는 백다방 커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 있는 백다방 사장님은 그 소비자가 내가 자기 소비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엔 자기 자산이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하지만 유스킨 쓰는 소비자는 달라요. 내가 나 밑으로 회원이 되어 있고 나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이렇게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매출이 일어날 것이며 내가 여기 있지 않고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핸드폰 하나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걸 뭐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 스스로 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점포이고 그리고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유스킨은 50여 개국의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멋진 사업이고 그런 무점포이기 때문에 초기 자본금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고요. 아까 제가 재구매가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했잖아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게 저희 엄마예요. 저희 엄마고 이제 나이가 50대 후반이어서 60이 다 돼가세요. 근데 이랬던 엄마가 지금은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저희 엄마가 외적인 변화만 사실 저도 봤었는데 뒤에 지날수록 어머니의 내적인 변화가 저는 더 감사했어요. 사실 사업을 해도 감사했지만 어머니가 이 제품을 통해서 진짜 행복함을 느끼셨어요. 여자로 회사?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일상의 그 에너지, 행복감 그런 걸 느끼면서 저는 사실 이 사업도 좋지만 이 제품에서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이러니까 솔직히 제 당연히 계속 쓰겠죠. 그리고 주변에서 물어보겠죠. 그러면 어머니는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썼던 거를 공유하면서 소비자 구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뭐냐? 이거는 저예요. 이거는 저고 간호사 할 때 교대 근무를 하면서 트러블이 진짜 심했었거든요. 그때 이거 제가 날짜를 안 속이려고 이거 그 정확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했었는데 보시면 날짜를 보셔야 돼요. 2018년도 7월 31일이고 뒤에는 2018년도 8월 16일이에요. 불과 16일 만에 제가 동안방 하면서 일어났던 변화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때 180도가 나왔을 때 진짜 2주 만에 기적이라 하는데 진짜 기적이 일어날까 관심 많이 하면서 그냥 했어요. 막 갈바닉하고 180도 바르고 근데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때 뭘 했냐면 피부과 갔는데 저한테 했어요. 지금 뭐 레이저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물론 염증은 가라앉히고 피지는 조금 잡을 수 있겠지만 네 흉터는 6개월 지나도 안 없어질 거다. 차츰차츰 없어질 거라 했었거든요. 근데 16일 만에 진짜 이 정도로 변했었거든요. 그걸 보고 놀랬고, 저는 사실 트러블 때문에 진짜 먹지 말아야 될 거, 혹시 트러블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로아큐탄이라고. 그걸 먹으면 3개월 동안 임신 같은 것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서. 저는 너무 이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것까지 먹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킨 제품이 몸에 나쁜 거는 이렇게 빠지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트러블이 들어갔다가 또 좋아졌다가. 근데 사실 처음에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니까 이게 왜 이러? 좋아졌었는데 다시 안 좋아지니까 열받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 정리 사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왜 이래? 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랬는데 알면서도 머리로 안 거죠. 그렇게 알았었는데 지금 와서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 진짜 내가 안 좋은 거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마음이 처음에 사실 제가 사업을 나 이제 6월 14일부터 사업할게요 스타트 한 순간부터 얼굴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주니까 사실 조금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이 좀 많이 놓였어요. 이게 마음의 병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제품력이 너무 좋으니까 좀 나도 금방 좋아질 거고, 내가 조금 잠자고 조금만 조절하면 금방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놓아지니까 이게 조금 이제 조절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구매가 가능한 아이템 맞겠죠, 뉴스킨 제품이. 그래서 마지막 자산이 세 번째 경영자 리드 보너스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백종원은 커피를 파나요? 아니면 커피를 파는 대리점을 파나요? 그렇죠. 커피를 파는 대리점을 팔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는 총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다방 사장님이 동생아 이거 진짜 잘 된다, 니도 하나 차려봐봐 했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본사한테 얘기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막혀져 있지만 뉴스킨은 다르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는 일정한 소비자를 구축하고 그렇게 대리점이 됐을 때 저한테 비즈니스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게 되면 실제로 저는 저희 이모한테 전달을 해요. 이모 나이가 이렇게 하지만 뉴스킨에서는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상관없잖아요. 당연히 성공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모 현재 나이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서 미래를 준비해봐. 그럼 투잡으로라도 나랑 같이 뉴스킨을 시작해보자. 정말 괜찮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준비하는 게 정말 도움 될 거야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모가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대리점을 유지를 하고. 근데 이모가 이 사업을 알게 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이모를 본 주변의 친구가 있겠죠. 그럼 니도 하니까 나도 니처럼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자산을 구축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데? 했을 때 나와 똑같이 할 수 있나요? 그게 구조적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뉴스킨은 이렇게 나는 A와 A에서 B로 이렇게 계속 네트를 짜는 거예요. 그런 네트를 짜고 그런 네트를 계속 확장하면서 저는 어떻게 되죠? 지금처럼 보이는 저로 시작해서 1대에서 6차까지 포함되는 모든 소비자가 바로 제 자산인 거예요. 백종원처럼. 백종원이 대리점이 있고 그 대리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있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저를 대신하는 A와 B와 C와 이런 거 다 있겠죠. 근데 더 매력적인 거는 이 A로부터 또 6대, B로부터 또 6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나만 잘 되고 나만 이거 되는 게 아니라 너도 나와 같이 6대까지 받을 수 있고 너도 나와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 그래서 엄청나게 매력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 하면은 아까 재구매된 사진을 보셨듯이 내가 제품의 매니아가 되시면 돼요. 내가 제품의 매니아가 되고 이 시스템에서 배운 대로 제품의 가치를 전달하고 20명에서 30명 정도의 매니아 소비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면 대리점이 되겠죠? 그렇게 대리점이 됐을 때 그냥 대리점이 되시면 안 돼요. 노력은 하셔야겠지만 본이 되는 대리점이 되셔야 돼요. 본이 되는 대리점 사업자가 되고 그 교육 시스템에서 배운 대로 나의 이 비즈니스를 똑같이 전달을 하고 그런 대리점 사업자를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번과 2번을 계속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와 대리점을 트레이닝시키고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복제하고 확장하는 게 바로 저희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6차까지 내 소유권 한마디로 권리 수입이라는 게 내 권리를 찾아라면 나잖아요. 내 거, 나의 소유, 그런 거를 내 소유권을 인정받아서 거기서 발생되는 그 권리로 총 매출액의 5% 로열티 수익을 발생시켜서 그 수익으로 저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나중에 얻게 되는 구조거든요. believe in network marketing. I'm a big fan of network marketing. I want people to be successful. I want people to make money. I want people to love what they're doing.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나?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종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평면을 꼬집었다.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지만 특유의 자신감과 성공 철학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온 도널드 트럼프. 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좀 힘들었고 막 이런 부딪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도널드 트럼프 영상이 엄청 힘이 되더라고요. 그냥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평정이 나 있고 이런 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냥 속도 조금 시원했고 되게 많이 감명받아서 한번 공유해봤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실제로는 이 앞에 나왔던 모든 내용 때문에 유스킨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하나도 모르고 유스킨 시작했어요. 제가 진짜 유스킨을 했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유스킨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요. 가장 낯선 비밀을 몇 가지 알게 됐는데 그 중에 그 비밀이 뭐냐면 당연하지 않은 삶들의 당연함을 알게 됐어요. 저는 진짜 그냥 왜 도대체 나의 몸값과 나의 일하는 시간, 나의 일하는 기간이 남들이 정하지? 왜 나는 내가 정해진 간호사의 틀에서 그 백화점을 보면서 내가 그거를 가질 수 없다고 내가 이미 한정을 짓고 그 돈을 나의 한계로 짓지?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이건 아닌데 이게 진짜 내 삶일까? 라는 의문을 좀 많이 가졌었어요. 그랬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생 선배는 뭐냐면 제가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수강 선생님이든 막 이렇게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선생님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10명 중에 거짓말하고 10명이 다 뭐랬냐면 행복 무슨? 이렇게 했어요. 그냥 사는 거다. 그냥 사는 거고 다 그렇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스킨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냥 기분이 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모르고 진짜 이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모른다. 물론 각자의 당연히 소소한 행복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유스킨을 통해 본 진짜 자유와 행복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모르니까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그렇게 근데 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유스킨한테 진짜 감사했고,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바로 부자와 돈이 뭐냐면 저는 부자를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자는 정말 외적으로 엄청나게 풍부하고 풍요로운 삶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진짜 부자고, 그리고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가난한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런 영향도 많이 컸겠지만 돈은 가지면 돈을 밝히면 속물, 돈은 나쁜 거, 돈 많은 사람은 부자는 나쁜 사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유스킨 사업을 해도 똑같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 이걸 보고 유스킨 사업은 나로 인해 유스킨 제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전 세계 도시 중에 많아서 성공합니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사업을 얼마 하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이거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자신 역시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업이 지닌 가치는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액수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얼마나 많은 인생을 변화시켰는지에 따라 그 가치가 평가됩니다. 이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아, 나는 그냥 단지 조금 살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 마지막은 뭐였냐면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희 포탑그룹에 임명희 사장님이 하정현 사장님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배운 가장 큰 비밀은 저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그냥 뭐 좀 괜찮게 생겼고 성격도 뭐 그래 나쁘지 않고 해서 그냥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뭔가 하고 그 결과에 아니면 그런 성과에 잘했을 때만 뭐 좀 화장해서 이쁠 때만 이쁘다 하고 아닐 때는 저를 안 이뻐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나는 이 존재로서 그냥 자체로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임명희 사장님이 주문을 걸어주세요. 뭐라고 걸어주냐면 네가 최고다. 주연아 네가 최고다. 항상 주문을 걸어주세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알려준 이 비밀이 진짜 저한테는 인생에서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낯선 비밀, 저의 이제 이거 강의 제목인데 한번 같이 읽어봐도 될까요? 가장 낯선 비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모두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당신이 바로 지금 이곳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현재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은 없다. 그러므로 오늘보다 내일, 지금보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현재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창창한 미래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낯선 비밀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유스킨을 처음 입문하면서 너무 설레더라고요. 와, 이런 기회가? 근데 반면에 두려움도 생겼었어요. 설레인 만큼 두려움도. 근데 그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더라고요. 그 무지라는 게 내가 막 무식하고 이런 무지가 아니라 내가 이 세계를 지금 처음 봤잖아요. 알지 못하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라더라고요. 근데 그 세계에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노출시키는 거예요. 앉아보고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자꾸 많은 자극을 줬을 때 나는 좀 있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고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다 생기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사장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오셨으면은 저는 유스킨을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나중에는 유스킨 하세요라고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유스킨 알아보라고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먼저 뭘 알아보냐면 나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삶이 살고 싶은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그냥 살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나 이거 살겠다 이런 삶인지 자신한테 먼저 알아보고, 그걸 알아본 다음에 유스킨을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유스킨을 진짜 제대로 알아보면 안 할 이유가 없고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자리에 자주 오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자리 오면 좋고 한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능한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이 유스킨에는 뭐가 있냐면 나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시스템 있죠.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그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바로 유스킨에 있는데, 그 교육 시스템이 그걸 가능하게 해줘요. 나를 뭐냐면 끌어주는 리더 사장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끌어주는 형제라인 사장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끌어주는 그룹도 있고 끌어주는 팀도 있고 좋은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야.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아까 레버리지, 혼자는 너무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진짜 유스킨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느낀 건 딱 하나, 그리고 유스킨을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이 꼭 하셨으면 바라는 그 이유 하나가 뭐냐면, 우리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사실
20대 때는 진짜 별로 안 똑똑했어요. 정말 많은 실수도 했고 좀 바보였거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했느냐면 사실 저는 20대 때 돈 버는 방법도 몰랐고 돈 쓰는 방법도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꿈을 어떻게 꾸는지도 몰랐고 내가 어떤 여자로 살아야 되는지도 딱히 몰랐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이도 키우는 방법도 몰랐겠죠. 그랬는데 제가 지금은 뉴스킨을 통해서 조금 똑똑해진 것 같아요. 아직도 똑똑해질 부분이 너무 많지만 조금 똑똑해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똑똑해진 것 같냐면 첫 번째로는 조금 영적인 측면에서 좀 똑똑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여기서 뭘 가르쳐 주냐면 항상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요. 현재를 행복해야 되고 사실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긍정의 기운을 끌어들이면 어떤 것도 다 잘 되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배우게 해줘서 내가 어떤 일이 와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똑똑해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좀 똑똑해진 것 같아요. 진짜 저축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았거든요. 근데 뉴스킨을 통해서 진짜 큰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저는 꿈을 꾸지만 예전에는 어떤 꿈을 꿨냐면 그냥 뭐 좀 돈 벌고 좀 잘해서 그냥 좀 잘 살고 요 정도였어요. 그냥 잘 살고 막연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꿈을 꾸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건지 나는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내 마지막 순간에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을까? 나는 어떤 리더가 되어 있을까? 이런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적인 면에서도 참 많이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자신 있게 하고 싶은 말은 나중에 무언가를 하더라도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뉴스킨을 꼭 한번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는 이유는 조금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똑똑해지시면 지식적으로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가 감사드리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엄청나게.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위대한 일을 위해서는 대단한 도전이 필요하지가 않대요. 단지 순간순간의 작은 도전이 모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간다고 해요. 사실 뉴스킨은 갑자기 이런 걸 듣고 해야겠다. 장난 아니다. 이런 마음에 들어서 그럼 오늘부터 뭘 엄청난 걸 해야 되지? 라고 하면 딱 못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담감을 내려놓고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나게 작은 도전의 시작이라 생각하고 엄청나게 큰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런 작은 순간순간의 도전들이 모여서 결국에 진짜 큰 사람이 된 거거든요. 이 뉴스킨에는 진짜 큰 비전을 보고 온 사람도 있지만 기저귀값, 분유값을 벌려고 오신 분들인데 2천만 정도, 100만 정도 되신 사람들이 처음으로 많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여기에 도전을 해주시고 용기 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강의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올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